컨퍼런스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중국의 우한시에서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로 발표한 성인 입원 환자에서 클리니컬 코스와 모탈리티에 기여하는 리스크 팩터에 대한 연구 논문을 란셋지에 실었던 거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2년차 이수경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발표를 맡게 된 2년차 이수경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란셋지 실린 논문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수도 우한에서 언노운 커즈의 뉴모니아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1월 7일까지 중국 학자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렴이 있는 환자들로부터 심각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를 분리했습니다. 이는 후에 2020년 2월 WHO에 의해 코비드-19이라고 지정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우한의 코비드-19 두 지정병원인 진인탄 병원 및 우한 펄머너리 하스피털에 입원한 모든 환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환자의 병원 내 사망 위험 요소를 알아보고 입원 중 임상 소견의 증상, 바이럴 쉐딩, 랩 파인딩 등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였습니다. 이 후양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우한 두 지정병원에서 18세 이상 성인 입원 환자의 코호트가 포함되었습니다. WHO 임시 지침에 따라 코비드-19으로 진단된 모든 성인 환자가 선별되었고 첫 환자 입원 시점인 2019년 12월 29일에서 2020년 1월 31일 사이에 사망 또는 태어난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두 병원은 2020년 2월 1일까지 우한의 다른 병원에서 코비드 환자를 이송하는 유일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코비드-19 발병 초기 단계 모든 성인 입원 환자를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 중국의학아카데미, 군사의학과학아카데미, 중국과학아카데미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이렇게 4개 기관이 사스코브2 딕테션을 차세대 시퀀싱 혹은 리얼타임 PCR 메소드를 사용하여 담당하였습니다. 발열, 기침 및 호흡곤란을 포함한 임상 증상의 호전에 따라서 PCR 검사를 격일로 트로트 수압을 통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퇴원 기준은 최소 3일 동안 열이 없고 흉부 CT에서 폐 실질의 개선, 호흡기 증상의 임상적 완화 및 적어도 24시간 간격으로 얻은 사스코브2 RNA에 대해 2회 음성으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루틴한 혈액 검사가 시행되었고 CBC, 코아듈레이션, 시럼 바이오케미컬 랩, 마이오칼디악 엔자임, 그리고 인터류킨 6, 시럼 페리틴, 프로칼시토닌이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해서 또한 흉부 방사선 사진 또는 CT 스캔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열은 적어도 37.3도 이상의 애과 온도로 정의되었고 셉시스와 septicshock은 우측과 같은 폐혈증 및 폐혈증 쇼크에 대한 2016년 제3차 국제 컨센서스 정의에 따라서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의 질병 심각도는 아래와 같은 코비드-19에 대한 중국 관리 지침에 따라 정의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맨히튼이 유검정, 카이제곱 검정 또는 피셔 정확 검정을 사용하여 생존자와 비생존자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병원 내 사망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탐색하기 위해 단별량 및 다별량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연구에서 총 사망자 수인 54인 N수를 고려하고 모델에서의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 이전의 발견 및 임상적 제약에 기초하여 다변수 분석을 위해 5개 변수를 선택하였습니다. 양측 알파 값이 0.05 미만이면 유의한 값으로 간주하였고 달리 표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최종 분석에는 191명의 입원 환자가 포함되었습니다. 53명의 환자는 입원 중에 사망하였고 137명은 퇴원하였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91명의 환자 중에서 연령의 중간값은 56세였으며 대부분의 환자는 남성이었습니다. 코모비디티는 환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에서 나타났으며 고혈압이 가장 흔한 동반 질환으로 당뇨병과 관상동맥 심장병이 뒤따랐습니다. 이번 시 가장 흔한 질환은 발열과 기침이었고 가래와 피로감이 그 다음 흔했습니다. 그리고 림포사이토페니아도 40%의 환자에서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81명의 환자는 안티바이오틱스를 그리고 41명의 환자는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 안티바이럴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스테믹 콜티코스테로이드 IV 이뮤노글로불린 사용은 생존자와 비생존자 사이에서 그 사용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질병 발병에서 퇴원까지의 중간값은 22일인 반면에 사망까지의 중간값은 18.5일이었습니다. 비생존자의 절반이 2차 감염을 경험하였으며 전반적인 합병증의 빈도는 생존자보다 비생존자에서 더 높았습니다. 담별량 분석에서 당뇨병 또는 관상동맥 심장질환 환자에서 병원 내 사망 확률이 더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연령, 그리고 림포페니아, 류코사이토시스, 상승된 ALT, LDH, 그리고 카디악 트로포닌 I, 크레아티닌 카이네이즈, 그다음에 디다이머, 시럼 페리틴, 인터루킨 6, PT, 크레아티닌, 프로칼시토닌이 역시 사망과 관련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별량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모든 변수에 대한 완전한 데이터를 가진 171명의 환자를 포함시켰습니다. 입원 시에 나이가 많고 그리고 소파스코어가 높으며 디다이머가 1 마이크로 퍼 밀리리터보다 큰 경우에 사망 확률이 증가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고 나이가 많고 그리고 소파스코어가 높으면서 디다이머가 밀리당 1 마이크로보다 높은 경우에 우리가 사망 확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의 경우에 바이럴 쉐딩의 중간값은 질병 발병 후 20일이었지만 비생존자에서는 사망할 때까지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생존자들 사이에서 가장 짧은 바이럴 쉐딩 기간은 8일이었고 가장 긴 기간은 37일이었습니다. 질병 시작부터 중요한 램 마커들이 추적되었습니다. 일단 베이스라인 림프 생존자가 비생존자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생존자에서 림프구 수는 질병 발병 후 7일째에 가장 낮았고 입원 중에 개선된 방면에 시비얼 림포피니아는 비생존자에서 사망 시까지 계속 이렇게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오브 디다이머나 그리고 실험 페리틴 그리고 인터류킨 6 레벨은 임상 과정 전반에 걸쳐 생존자와 비교했을 때 비생존자에서 명백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질병 악화에 따라서 그 수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 센시티비티 칼디악 트로포닌 I 역시 임상 과정 전반에 걸쳐 생존자와 비교하였을 때 비생존자에서 그 수치가 명백히 상승하였고 마찬가지로 질병 악화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비생존자에서 하이 센시티비티 카디악 트로포닌 I는 질병 발병 후 16일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LDH는 질병 초기 단계에서 생존자와 비생존자 모두에서 증가했지만 생존자의 경우 13일부터 그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후양적 코호트 스터디는 코비드-19로 입원한 우한 성인의 사망에 대한 몇 가지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고 입원 시 그 디다이머가 높고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선출되는 이런 소파스코어가 점수가 높을수록 병원 내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이가 사스와 메르스에서 사망률을 예측하는 중요한 독립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역시 코비드-19 환자에서 연령 증가가 사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T셀과 B셀 기능에서의 연령 의존적인 결함 및 타입 2 사이토카인의 과잉 생산은 바이러스 복제 조절 부족과 염증 촉진 반응을 연장시켜서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됩니다. 소파스코어는 sepsis나 septic shock에 대한 우수한 진단 마커이며 멀티 오르간 디스펑션의 상태 및 정도를 반영합니다. 세균 감염은 일반적으로 폐혈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지만 바이러스 감염 또한 폐혈증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혈증은 흔한 합병증으로 사스코브2 감염에 의해 직접 발생할 수 있지만 코비드-19 질환에서 폐혈증의 발견 기전을 조사하기 위한 추가 연구는 아직 필요합니다. 폐렴이 있는 환자에서는 심부전,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장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폐렴 발생 후에 카디악 이벤트 발생에 대한 리스크 팩터에는 나이, 이전에 있던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그리고 폐렴의 시비러티가 높을수록 그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또한 인플루엔자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에서의 푸어 아웃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카디악 이벤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입원 중에 그런 troponin I의 증가가 사망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폐렴 환자의 약 90%는 증가된 D다이머로 나타나는 그렇게 coagulation activity가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1 마이크로 밀리리터 이상의 D다이머 상승이 코비드-19의 페이탈 아웃컴과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높은 레벨의 D다이머는 응급실에서 확인된 감염 또는 폐혈증 환자에서 28일 사망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기여하는 메커니즘에는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 리스폰스가 관여하는데 이것이 국소염증을 통한 플라크 럽처 그리고 프리코아글레이션 팩터의 인덕션 및 이스케미아 트롬보시스를 유발하는 그런 헤모다이내믹 변화 반응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스코브2에 대한 수용체인 안조텐신 전환 효소는 근세포 및 혈관 내피세포상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한 직접적인 심장 침범 또한 이론상 가능합니다. 바이러스 검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코비드-19의 페이탈 케이스에서 인터스티셜 모노유클리어 염증성 치명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염성 바이러스의 복제 수준과 기간은 전염 위험을 평가하고 환자 격리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RNA 검출은 바이러스 분리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는 질적 또는 정량적 바이러스 RNA 테스트를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잠재적 마커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검출 가능한 사스코브2 RNA가 생존자에서 20일의 중앙값을 가지고 검출이 되었고 비생존자에서는 사망할 때까지 지속됨을 발견하였습니다.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는 코비드-19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로피나비르 리토나비어 치료 후에 바이러스 배출 시간 단축은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 미 연구는 후향적인 연구 설계로 인해서 LDH나 인터루킨 6 및 혈청 페리틴을 포함하여 모든 환자에서 모든 랩이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원 내의 사망을 예측할 때 그것들의 역할이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환자들은 때때로 병의 말기에 병원으로 전원되기도 하였습니다.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의 부족, 또 표준 지지요법에 대한 부적절한 준수 및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은 일부 환자의 임상 결과 저하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바이럴 쉐딩의 추정된 기간에는 레스피레토리 스페시멘의 수집 빈도, 정량적 바이러스 RNA 검출 부족, 인후에서 RNA 검출 양성률이 상대적 낮은 점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2020년 1월 31일 현재까지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를 연구 표본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질병을 앓는 경우 본 연구의 사례 사망률은 코비드-19의 실제 사망률을 반영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해석이 표본 크기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19을 위해 우한에 지정된 2개 병원에 입원한 모든 성인 환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연구는 모집단이 우한에서 진단되고 치료된 집단을 대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은 확실한 결과를 경험한 코비드-19 환자들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포양적 코호트 연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입원 시 나이가 많고 소파스코어가 높고 D다이머가 높을수록 코비드-19을 가진 성인 환자의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참고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 저는 다음과 같은 추가 자료들을 참고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으셨죠? 지금 선생님 발표해 주신 거에 추가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음소거 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군요. 이 논문은 되게 초기에 나왔던 논문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이제 비교를 더 했고요. 한 가지 이제 해석할 때 주의하실 점은 이게 중국에 있는 우한에 있는 큰 병원 두 군데 비교적 중증 환자를 보는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한 사람 중에 서바이버와 넌 서바이버를 나눴던 점이고요. 우리가 그 전체 인구에서 한 80% 정도가 마일드 케이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로 치면 그냥 상급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보는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은 그 중증 환자를 아직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친구들은 초기여서 그랬는지 항생제도 거의 90% 이상 썼고요. 그다음에 안티바이럴을 이렇게 한 20%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꽤 많이 썼던 게 이제 특이점인데, 지금 이제 점점 알려지고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코비드 19이라는 이 병을 바이럴 인펙션,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은 확실하지만 그걸로 해서 이제 어떤 매니페스테이션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이퍼 센시티브 뉴모나이티스 같지 않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하고, 최근의 연구들은 이제 그 에어지노필링 뉴모니아 같은 그런 소견을 보인다라는 연구들도 나왔고요. 그 말은 뭐냐면 바이러스가 직접 티슈를 손상을 주는 그런 보다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뮤놀로직 리스판스에 의한 우리 신체 변화가 더 도미넌트한 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더 가지게 하고, 그런 면에서 중국 애들이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던 게 꽤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이렇게 90%나 쓴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 논문 말미에 나왔지만 안티바이럴 여기서 이제 초기에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라고 하는 HIV 치료제로 쓰이는 프로티아제 이니비터를 썼는데 별로 여기도 효과가 없었다고 했고, 최근에 NEJM에 실렸던 논문에서도 중증 환자들한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처음에 나왔던 그 HIV 치료제에 대한 언급들이 이제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기억에 남겨야 될 두 가지 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요거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포함되어 있는 환자들 전부 다 중증 환자들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 사람들 중에서 클리니컬 코스가 나뉘는 시점이 한 일주일 지나서 한 열흘 정도 안팎에서 코스가 나뉜다는 거 한 가지가 우리의 힌트고, 또 한 가지는 호흡기 증상이 생기는 게 여기가 일리스 온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환자 받을 때 항상 우리가 심통 온셋을 찾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day 5에서 7 정도 사이에 이제 기침 나오고 이런 게 나오고요. 여긴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경증 케이스를 많이 보니까 기침도 없는 사람도 꽤 많죠. 그분들 중에 이제 한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커핑이 생기고 또 체스트 인필트레이션도 생기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 3일 정도 더 지나서 열흘 정도 됐을 때 이분이 ARDS로 가는데 코스가 나뉘는 거고, 살 사람은 어찌됐든 3주간 잘 버텨주면 사는 거고, 갈 사람은 또 3주 안에 가는 거고, 이게 에볼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 페이탈한 바이럴 인펙션들이 이런 코스로 가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지를 되게 알고 싶잖아요. 궁금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서바이버와 넌 서바이버를 그렇게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디다이머라든지 인터로킨 6, 디다이머 아까 컷오프가 한 1 정도로 갔던 것 같은데 초기에 그 차이가 나중에 이런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스롬보시스하고 연관된 마커죠. 또 한 가지 이제 페리틴이 되게 재밌는데, 페리틴 원래 어큐트 페이지 리액턴트고 우리가 쓰는 CRP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수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철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큐트 페이지 리액턴트로 쓰입니다. 근데 이제 베이스라인부터 한 4일째부터 이게 300이고 1000이니까 꽤 많이 차이가 나죠. 저도 그래서 이 논문 나온 뒤로는 페리틴을 계속 검사를 해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렇게 심한 중증 환자는 못 봤습니다. 1000 넘긴 사람은 제가 한 명 봤고 그분은 하이플로우 O2까지 분명히 갔습니다. 그래서 이 페리틴도 되게 CRP보다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나중에 임상 경과를 예측하는데 되게 좋은 마커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실린 우리 이제 본 리뷰할 논문 중에 하나인데, 림포사이토페니아가 초기에 이 환자의 경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컷오프는 한 몇 정도였죠? 림포사이토페니아가. 그래서 대충 한 1000이 원래 림포사이토페니아 우리 보는 데피니션인데, 일반적인 데피니션인데 1000을 못 넘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떨어졌더라도 못 넘기는 사람들이 리커버리 되면 대부분 사는 거고, 거기서 못 되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림포사이토페니아는 우리가 대부분 세균 감염 보다 보니까 유트로필만 주로 들여다보죠. 근데 림포사이토페니아는 꼭 확인을 해서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바이럴 인펙션 때는 항상 그걸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그 카디악 마커인 트로포닌 I하고 LDH인데, 트로포닌 I는 당연하죠. 세피스 ARDS 가면 마지막에 이제 심근이 무리가 가니까 죽기 직전에 확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초반부에 트로포닌 I가 크게 차이가 있을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sepsis ARDS도 이 정도 차이는 보일 것 같고요. LDH가 지금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보통 한 정상 레벨이 한 250, 300 그 정도 사이라고 하면 정상보다 약간 높은 정도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세포 많이 깨지는 그런 질환들에 뭐 몇천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후반부에 LDH가 쭉 상승하는 쪽으로 가는 코스면 이게 안 좋은 코스고, 올랐다가 떨어지는 코스면 좋아지는 코스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앞을 사실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랩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들을 좀 더 얼럿하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이제 좋아지는 코스라고 안심을 해도 되는지 보는 마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디스커션들이 되게 이 저자들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엔지오텐신 컨버트 인자임 2 리셉터, ACE2 리셉터가 사스코브2에 이제 잘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에 달라붙는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온몸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심근, 혈관 근육 이런 데도 잘 붙는 거고, 이게 사실 이 리셉터의 친화도가 높다는 게 알려지면서 올해 1월 초에는 치료제로 ACE 인히비터 ARB를 쓰지 않을까? 뭐 이런 말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거꾸로 ARB를 쓰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말이 나오다가, 지금은 AHA에서도 이제 낸 리포트에서도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하고, ACE 인히비터 ARB를 먹고 있는 사람은 굳이 끊을 필요는 없다. 그냥 이 정도로만 지금 정리가 돼 있고요. 이제 아마 좀 더 큰 연구가, 인구를 집단으로 한 연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마 퍼블리시는 아직 안 됐지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모탈리티가 큰 차이가 없었고, ARB 있는 사람이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조만간 이제 발표가 되면 그런 것도 참고를 하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ARB, AC부터 쓰던 사람을 끊진 않았고, 그분들도 오토세라피까지 필요한 사람들도 그렇게 나빠지는 코스는 아닌 걸로 봐서, 이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 역할을 위해서 ACE 인히비터나 ARB를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이 논문에서 이제 얻을 게 있을 것 같고, 혹시 뭐 추가로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겠고, 이번 달부터 다시 예전 저널 컨퍼런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널도 미리미리 공지할 테니까 아마도 당분간은 논문들이 뭐 거의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혼자 이거 다 읽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상 컨퍼런스 식으로 계속 할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널 컨퍼런스 마치겠습니다.